정부 방역 백신 패스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눈높이도 좀 높아져야 되는 거고 그 눈높이에 맞는 또 그렇죠. 지방 의원이 또 나와야 되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는 거죠. 그 지방 의원들을 4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는 시스템조차도 지금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미연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차세대 리더십 아카데미 1기 수강생입니다. 저는 서울 금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영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시 평촌에서 거주하고 있고 학부모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신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에서 활동 중인 청년 고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여연TV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가 청년들이 또 신선한 정치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댓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청년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요새 이제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 무용론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정치인데요. 제 생각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청년들이 정치를 왜 해야 되느냐, 청년들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의회에는 정말 좀 다양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의견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을 하고 민원을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과 사람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청년 세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또 역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두 분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누구한테 질문을 드릴까요?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네, 그러면은 우리 고현석, 우리 양천구에서 활동하고 계신 고현석 회원님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년 정치 하면 가장 사실 중요한 게 공천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공천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계시고 공천이 왜 중요한지를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의견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공천이라는 것은 곧 공직 후보자 이제 추천이라는 이제 줄임말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공천이라는 거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예, 공천은 즉 이제 여러 사람이 합의하에 추천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공정하고 정당하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가 공인된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당원을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것이다. 즉, 이 말에 합하면은 즉 공정하고 정당하게 추천해서 선거를 치른다는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이런 정당 공천 좀 올바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이제 올바르게 진행되는 공천이 있고요. 그 다른 이제 저희 지역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이제 다른 전국적으로 보면은 항상 선거 때만 되면 이제 공천이 문제가 돼서 공천관리위원장부터 이제 뭐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우선적으로 공천이라는 그 단수 공천과 이제 경선, 즉 전략 공천으로 이제 한 명을 찍어가지고 우리 지역의 대표를 내세우는 거냐, 아니면은 경선을 통해서 치열하게 해야 되냐,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 둘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천의 문제는 계속 수십 년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천이라는 게 사실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하는 내용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민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더 깊숙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나 아니면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우리 신상숙 회원님한테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최근 그 백신 팩스 논란이 좀 있었어요. 학교 쪽에서 학생들 교육 문제도 그렇고 그 우리 이제 안양에서 학부모로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계신데 이렇게 좀 청년 정치보다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민주주의라던가 정치 쪽을 바라보는 입장 그리고 도전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유, 그렇게 정말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학부모로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상황을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데요. 청소년, 특히 이제 청소년 방역 패스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평촌이다 보니까 솔직히 학원가를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 주위에 이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백신을 신뢰하고 백신이 좋아서 여기 접종을 시키는 부모들은 솔직히 거의 드뭅니다. 어쩔 수 없이 학원을 가야 하고 학교를 가야 하고 그다음에 공중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접종하는 게 솔직히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예전부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고 강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방역 패스가 정말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그런 이념을 저해하고 그다음에 침해하는 그런 바탕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답답한 일인데 지금 학생들이 백신 패스, 즉 백신을 접종받지 않으면 학원에서 공부할 수 없는 그런 학습권의 침해도 할 수 있고요. 자유를. 또 그럼으로써 또 교육권을 받아야 하는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그 자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해하고 있고 또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이 집중적으로 돼서 솔직히 학습력이 저하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충분히 채우지 못한 것을 학원에서 보충하는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조차 백신이 접종되지 않으면 학원에 갈 수 없다는 것조차 그 자체가 학습권을 저해시키고 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학부모로서 엄마로서 원해서 신뢰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또한 학부모가 백신의 위험성을 정말 입증된 백신의 위험성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신체에 대해서 자기 신체 결정권을 또한 침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많은 문제점을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 전에 1월 5일 날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그것을 이제 위헌이다라고 해서 그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인가 또 윤은혜 교육부 장관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거는 학부모로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에요. 사법권의 결정에 교육과 입법기관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일선에 있는 교육계 학교라든가 학원 그다음에 심지어 제일 중요한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답답한 현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미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부 방역 백신 패스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단 방역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자율권을 가지고 백신을 맞을 것인가 안 맞을까의 자유권을 부여된 상태에서 선택권이 기본적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맞는 것이 정말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서 많이 침해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방송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자신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정말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다음에 시간을 좀 많이 주시면 네. 제가 1부, 2부, 3부까지 해드릴 수 네, 있습니다. 오히려 네. 시간을 이제는 더 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그럼요. 말씀을 네, 하시는데 그러면 짧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지금 백신 패스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어떻게 지금 자녀분들 네. 백신 맞추실 겁니까? 저는 이게 뭐 어떤 효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저는 맞추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백신을 맞추려면은 어떤 게 좀 보장이 되면은 백신을 맞출까요? 백신을
맞춘다라는 표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백신을 맞는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학부모로서 미성년자의 어떤 결정권이 이제 미흡하잖아요. 성숙되지 않은 자녀들에게 아까도 좀 전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원해서 선택권이 주어져서 맞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강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것 때문에 마치는 거지 아이들 스스로 맞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교육부에서는 학교에서 학교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고 홍보를 하고 막 알림이 와요. 그거는 서비스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거를 강행하고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굉장히 딜레마적인 안 맞추자니 우리 아이가 학습권에 학원도 못 가고 다중시어 뭐 스터디 카페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고 해야 될 권리와 의무조차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진짜 너무너무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마치고 있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마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집단 방역에 대한 정부의 행정은 실패했다고 보고 성인도 아니고 미성년자인 학생들조차 청소년에게 맞추는 거는 더더욱 자유민주주의 이념에서 벗어난 진짜 독재 정부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청소년들에게도 네. 뭐 백신을 뭐 맞는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그냥 자유를 줘라.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제가 의료진은 아니지만 일부에 또 이렇게 양심적이고 일부에 또 이렇게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의 청소년 방역 패스가 얼마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성이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제가 또 거기에 뭐 자세한 자료는 그것이 더 전문가분들의 입장이니까 정확하겠지만 제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이 자유 선택권이 침해되고 결정권이 없이 어쩔 수 없이 마치는 아까도 말씀드린 맞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마치는 맞는 이런 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짧은 질문을 드린 건데 네. 답을 계속 길게 하셔가지고 다음부터 좀 짧게 네, 할까요? 그러면 이제 진짜 시간이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다음에는 아예 이제 네. 백신 패스와 관련된 그리고 그럼요. 학부모 입장에서의 다루는 그런 내용을 그럼요. 조금 네. 한번 크게 다뤄보는 것도 감사합니다. 좋을 것 같다는 감사합니다. 의견입니다. 네. 혹시 뭐 이렇게 청년 정치 아까 공천 이거에 대해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예. 네. 속에 담아 있는 말씀은 다음에 민감한 네. 부분이라서요. 이제 네. 선거철이니까요. 네. 예. 선거철 지나고 예. 그러면은 다음 질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저희 지방의회 무용론입니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사실 최근 선거에서 계속 이제 폐지가 주장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지난번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 무공천을 실시하겠다고 했다가 이게 또 다시 번복되기도 하고 지금 무용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기초의원 그리고 광역의원을 만나기가 어렵다. 사실 저희들도 그렇죠. 의원들을 만난다는 게 사실 평상시에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또 없다는 점이 사실 가장 단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의원들의 역량이라든지 그리고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은 우리가 끊어가겠습니다. 제가 차좀 빼고. 네, 짠. 지금 사실 우리 여기 고현석 회원님께서 주차를 좀 해주셔야 되는 관계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방의회 무용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당에서는 무공천을 또 시도하기도 했었고 자칫하면 정말 지방의회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금 다들 지방의회에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무용론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 안양의 신상숙님 네. 의견 한번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고현선님께서 공천 얘기를 하셨는데 뭐 공천 얘기에 대해서는 아까 달아주셔서 저는 이제 다른 각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방의회라는 것은 솔직히 시민들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행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보다는 저는 우선시 돼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의원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탁상 인정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정말 그것을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되는지 찾아도 보고 공부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의원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일례로 제가 어떤 조례에 대한 문제성을 제기하려고 시의회에 이제 어떤 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내일이 그거를 결정하는 본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제점을 제시하는 그 조례 안건조차 의원님들께서는 다 읽지를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시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실망도 되고 반면 화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방의회를 준비한 어떤 불을 지르는 어떤 계기가 된 점도 있기도 하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시민들이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열심히 해주겠지라는 그 신뢰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시의원들의 아니면 광역의원들의 이런 의원들이 좀 시민들과 국민을 대신해서 그 마음가짐과 자세가 올바라야 되지 않을까라고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럼 의원들에게만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조차도 저희 시민들이 과연 이제 시행정이라든가 도행정이라든가 이런 기초 광역 이런 행정기관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도 정말 균형 있게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뛰어다녀도 그거에 대해서 호응해주고 그걸 알아주고 더 이렇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과가 시민들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의원님들도 사람인지라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좀 더 충족될 때 노력될 때 건강한 지방의회가 광역의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사실 교과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는 무엇이냐. 사실 그 사회가 굉장히 이제 고도화돼 가면서 시민들의 역할도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이제 시민의 눈높이도 좀 높아져야 되는 거고 그 눈높이에 맞는 또 그렇죠. 지방 의원이 또 나와야 되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네. 질문 하나 가벼운 네. 거 짧게 답변 짧고 주시면 가벼운 거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신데 네네. 들어가시면 도전. 네.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거 다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3번, 4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될 것인가. 근데 저는 될 것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겠다는 거 말씀을 하나는 제가 꼭 시행하겠습니다. 네. 네. 뭐 오늘 방송만 보더라도 네. 사실 처음에는 자신 없다고 하셨다가 거의 방송 분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계시는데 지금 네, 정말 편집. 의회 가서도 아, 굉장히 네. 잘 하시리라 아유,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반장님.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감사합니다. 하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 옆에 양천구의 고현석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방의회 무용론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라는 저는 의문을 한번 가져보는데요. 과연 모든 지방 의원들이 모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면서 일을 잘했다면은 이런 말이 과연 나왔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갖고, 그러면은 과연 그 지방 의원들을 4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는 시스템조차도 지금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고작 저희가 시스템은 없지만 평가할 수 있는 거는 단 2가지라고 봅니다. 의정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어떠한 조례를 발의하고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과정을 한번 지켜보는 거고, 그리고 주민들이 대놓고 하지 못하는 말을 그 지방 의원들이 의해서 대변을 해주는 그 창구가 저는 5분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4년 동안 그 지방 의원들이 4년 동안 5분 발언은 몇
사퇴나 실시를 했는지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구나, 대변을 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그 지금 말씀하신 무용론들이 다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좀 해오신 건가요? 아니요, 갑자기 즉흥적으로 생각이 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작년도 이제 회의록이랑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의원이 어떤 질문을 했고 몇 번의 질문을 했고 뭐 지적을 했고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 지역구 의원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느냐 뭐 그런 것도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든 간에 좀 공부하는 의회 그리고 일하는 의회 이런 걸 만들어서 무용론을 좀 없앨 수 있고 또 의회가 관심받을 수 있고 의회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는 청년들이 또 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뭐 또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나는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보다는 저는 짧게. 네, 진행을 하시는 반장님께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네네. 네, 질문 드려볼게요. 네. 네, 이거는 뭐 저희가 준비되었지 않은 질문이지만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 제 자체가 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 못 드립니다 제가. 네, 그렇다면 우리 반장님이 이제 양천구를 위해서 내가 청년 금천구입니다. 저는 금천. 죄송합니다. 네, 금천구를 위해서 한 번 더 홍보해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천구를 위해서 제가 당선이 된다면 이런 금천구를 만들겠다라는 청년으로서의 좀 차별화된 네. 그런 거를 구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구상은 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뭘 많이 바꾸겠다 이런 거보다는 말 그대로 좀 생기 넘치는 우리 동네, 네. 그리고 역동감 있는 우리 동네를 좀 만들고 싶은 게 제 제일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동네는 사실 가산동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젊은 곳이기도 한데요. 네, 이렇게 역동적일 수 있는 동네가 개발이 안 되고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명이 희생을 해서 정말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지고 또 웃음이 넘치고 주민 간의 소통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동네를 좀 만들고 싶고요. 공약은 제가 차츰차츰 우리 주민 여러분들에게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려운 질문 주셨네요. 아. 네. 그러면 우리 또 예. 진짜 양천구를 예. 대변하시는 우리 또 고현성님께서는 이제 양천구를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구상하시는 거라든가 계획, 계획이요? 준비된 공약. 저는 10년 전부터 뭐 큰 공약은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네. 지금 뺏어 가갖고 지금 이제 실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제가 여기서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래갖고 이제 젊은 양천구 하면은 이제까지 그 교육의 도시 그쵸. 라고 했는데 공학원가? 예. 네.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젊은 세대가 살 수 있는 공간, 뭐 집값이 비싸서 못 온다 그런 말 없이 젊은 사람이 양천구에 오면은 즐길 것도 있고, 예, 누구나 양천구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구로구, 강서구, 영등포구에서도 양천구에 놀러 올 수 있는 그 휴식의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설마 이렇게 끝냈을 건 아니죠? 저 하나 남았는데 저도 질문 한번 해보시죠. 질문을 한번 예. 주세요. 저는 계속 질문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 학부모 입장이신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네. 과연 학부모 입장과 우리 진짜 청소년들 네. 입장이 많이 틀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혹시 아들 네. 그 자녀분들하고 네. 갈등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갈등. 전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네. 그 정치에 관심이 있고 네. 뜻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네.
그러면은 가족분들, 자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편입니까? 저희 가족은 예.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 지지도의 어떤 그 강도랑 예. 예, 이제 정도 차이는 있겠으나 이제 지지하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출발을 했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두 분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지하철 1호선의 라인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라인을 타면은 금천도 가고 양천도 가고 양천은 없습니다. 양천도 양천은 이제 5호선이네요. 거의 연결돼 있습니다. 네. 신도림은. 또 네, 있죠. 그렇게 되는데 저는 안양 평촌에 있지만 제가 가족들의 지지에 기반을 해서 출발한 이유는 저는 하나입니다. 청년 세대든 학부모 세대든 청소년 세대든 그다음에 장년 세대든 모든 세대를 걸쳐서 저희 대한민국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대한민국, 그 속에 각 지방단체, 그 속에 저희 특히 안양 평촌이 어디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면에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임을 저희 가족들도 지지하는 바이고 그것에 힘입어 저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네.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거의 정강정책 연설 하시는 그러네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예, 예. 저는 네. 뭐 출마의 변을 듣는 줄 알았습니다. 네. 질문 아니면 서운했을 저도 걸. 하나 짧게 하나 네,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그 정개특위에서 네. 바뀐 게 있어요. 고3부터 출마가 가능하고 네네. 정당 활동이 16세부터 가능하다. 네.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네. 야 이제 고3이 고등학교 3학년이 수능을 안 보고 학생 조직만으로도 네. 출마해서 네. 이제 정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시대가 됐구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아드님이 네. 갑자기 공부 안 하고 네. 어머니 저 출마할랍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승낙을 해주십니까? 지금 반장님이 저한테 질문했던 것 중에 네. 답이 있어요. 네. 공부를 안 하고 정치를 할랍니다라 하면 전 반대합니다. 공부를 먼저 하고 정치를 할랍니다 하면 지지하지만 공부를 안 하는 정치인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인 입장은 반대입니다. 사실 이런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이 사안은 좀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이제 찬반론이 갈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것을 지지하는 학부모들도 있을 터이고 그것을 우려함으로써 반대하는 학부모들도 있을 터인데 제가 주위에 이제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다수의 부모님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입장은 우려하는 표현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아 정체성이라든가 이 정치라는 게 생각만큼 되는 게 아니고 우선 이 나이가 어떤 경험을 많이 쌓고 기본적인 학습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의 자유권 밑에 아래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지식을 쌓을 시기에 어떤 이제 한쪽 정당에 입당을 해서 그 정치 길로 간다는 것이 이게 부모 입장으로선 또 더 나아가 이제 부모 세대로서는 우려의 부분이 물론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와 어떤 참신함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모든 점에는 장단점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거에 부각되기보단 좀 더 사회적 경험과 그때에 갖춰야 할 것들을 갖춘 다음에 그때에도 뜻이 있으면 그 길을 넓혀주는 그 통로를 넓혀주는 것이 저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부모 세대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기본적인 취지는 우려하는 의견들이 좀 절대 다수인 것 같습니다. 짧게 답을 주시면 되는데 네. 계속 이제 길게 답을 하죠. 자꾸 긴 질문만 하셔요. 생각을. 공부하는 아까 공부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 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의회가 네네네. 되려면 네. 학생들도 공부는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좀 그렇게 뭐 논외적인 이야기지만 네. 고3이 출마가 가능하고 16세부터 정당 활동이 가능하면은 네. 저는 참 많은 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네. 총학생회장을 만나러 다니고 그리고 지구당 우리 흔히 말해서 당협 그 지역위원회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위원장들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청년위원장들처럼. 그러면서 학교 내에서도 뭔가 조직이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우리 학교에 바라는 점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느꼈던 것들. 네. 그런 것도 바로바로 조금 시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저는 또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 그러면 이야기를 정리하는 걸로 할까요? 오늘 네, 그리고 뭐 더 긴 얘기는 카메라 꺼지고 저희끼리 하죠. 네네.
그만하는 걸로 하죠. 네. 오늘 오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차리아 1기 수강생 고영찬, 신상숙 고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